안녕하세요. 우리 에듀온에서 근무원, 군수직 경영학 강의를 하게 된 이근필입니다. 전체 커리큘럼이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가를 설명드리면서 기왕 커리큘럼 얘기가 나왔으니까 지금 현재 우리 군수직 경영학의 시험이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지, 또 최근에 시험 봤던 21년도 시험 기출까지를 좀 분석을 해서 전체 트렌드를 좀 살펴봐야 거기에 맞춰서 시험 준비를 하실 수 있겠죠? 그런 부분들 같이 좀 엮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고요. 사진은 진짜 마음에 안 듭니다. 저기 비싼 돈 주고 화장까지 하고 머리하고 찍은 건데 후지입니다. 뭐 생긴 게 저렇게 생겨서 뭐 어쩔 수 있겠습니까만은 뭐 같은 사람입니다. 믿기 어려우시겠지만 그렇습니다. 뚱땡이고요. 자, 저는 학부 때는 경제학을 했고요. 기업에서 근무를 하면서 시립대에서 MBA 했습니다. 경영학 석사인 거죠. 그리고 지금 경영 컨설팅 박사과정 공부하는 저도 학생입니다. 나이 먹고 공부하는 거 쉽지 않습니다. 그렇고요. 지금 우리 에듀온에서 경영학 강의를 하고 있고, 또 이렇게 여러분들 공기업 같은 데 가면은 뭐 입사 지원하고 면접 보시고 하는데, 그런 데에서 면접관, 또 공기업의 심사에 관련된 평가, 인증 뭐 이런 일들 하고 있고요. 강의는 뭐 노무사 경영학 강의도 하고 전공 경영학 강의도 하고 뭐 그런 경력들이 있고요. 여러분들이 뭐 이름 대면 그냥 아실 만한 그런 기업에서 전략기획실장도 하고 무슨 마케팅 본부장도 하고 뭐 그런 좀 이렇게 버라이어티한 경험들, 경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올해 21년, 22년 이제 시험 대비하면서 새롭게 이제 군무원 군수직 경영학 하게 됐는데요. 어쨌든 제가 가지고 있는 지식들, 경험들, 역량들을 다 종합해서 여러분들이 원하는 결과를 얻을 수 있도록 저 열심히 노력하고 준비해 볼게요. 이렇게 돼 있고요. 자, 한번 보겠습니다. 경영학을 우리 공부하는 거죠. 경영학, 그럼 경영학 도대체 경영학이라는 게 뭐냐? 크게 보면 경영학의 원론과 강론으로 나눌 수가 있어요. 경영학 원론이라는 뭘 얘기를 하냐면 경영을 잘 하기 위해서 계획하고 조직하고 지휘하고 통제하는, 요게 그냥 이렇게 하나가 일회성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이렇게 순환이 되는 거거든요. 요걸 우리가 관리의 순환이라고 이야기해요. 요게 간단한 것 같아도 우리 시험에서 꽤 많은 부분이 여기서 출제되는 요 관리의 순환에 관련된 내용들, 이 경영학 원론의 총론인데, 이 총론이라는 거는 경영학의 나머지 강론들 에서 다 공통적으로 같이 쓰여지는 경영학의 기반이 되는 이론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거를 배우는 게 경영학 원론입니다. 그러면 우리 시험이 경영학 원론이냐? 원론의 비중이 좀 높긴 하나 원론은 아니다 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건 나중에 좀 설명드릴게요. 어쨌든 그 경영의 순환, 관리의 순환에 관련된 기본적인 베이직 날리지를 배우는 것이 경영 원론인 거고, 그렇게 요 경영의 관리의 순환 과정하고 주로 이렇게 배우는 토픽들이 이런 게 있는 거죠. 경영학의 역사 배웁니다. 그래서 뭐 테일러 선생님이 어떻게 하셨고, 포드 선생님은 어떻게 하셨고, 관료제라는 게 뭐고, 상황 이론이라는 게 뭐고, 각종 경영학의 이론들을, 역사들을 배웁니다. 여기서 문제가 한두 문제씩 꼭 나오는 문제. 그 다음에 최근에 와서 중요하게 얘기되는 경영의 환경. 우리가 이제 시스템이라고 하면 시스템이 개방형 시스템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지금은 무슨 말인지 모르시겠죠? 새로 나온 미제 과자 이름인지 뭔지 하는데 다 여러분이 이해하시기 쉽게 설명해 드릴 거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어쨌든 개방 시스템에 의하면 우리는 환경과 계속 영향을 주고받는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경영 환경이 굉장히 중요하게 되는데, 그 환경에 관련된 이야기가 경영학 원론의 부분에서 이루어지는 일들이고요. 그 다음에 경영자, 기업의 종류,
기업의 집중 이런 얘기들 많이 하게 되고 그다음에 최근에 와서 주요하게 여겨지는 게 창업자예요. 우리 1, 2년 전에도 창업자에 관련된 창업 시스템에 관련된 문제가 하나 축제되기도 했었는데요. 창업자에 대한 개념 최근 경영학에서 주요하게 다루어지고 있는 개념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경영학 원론이고요. 이런 것들을 기본적으로 좀 같이 공부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 이렇게 원론만 있느냐? 그렇지 않죠. 경영학에는 그런 원칙들 하에서 움직여지는 보통 8개 정도로 구분을 하는데요. 8개 정도로 구분되는 강론이 있게 되는 겁니다. 그 첫 번째가 마케팅. 많이 들어보셨죠? 마케팅이야 뭐. 소비자가 뭘 원하는가를 찾아서 거기에 맞춰서 내 상품을 만들어내고 만든 상품을 어떤 시장에 포지셔닝해서 어떻게 나의 강점을 잘 설명하는 과정을 통해서 많이 팔 건가를 고민하는 게 이제 마케팅의 영역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인사관리. 뭐 인사관리에 잘 알고 계시는 어떻게 채용, 선발, 모집, 그래서 평가하고 측정하고 유지하고 내보내고 이런 일련의 인사적인 과정들을 어떻게 관리할 건가를 공부하게 되는 거죠. 조직행동이라는 것은 사람이 어떻게 하면 동기가 부여되는가? 사람들을 이끌어 가려고 하면 어떠한 리더십이 필요한가? 사람들하고 이야기하려면 어떤 커뮤니케이션을 해야 되는가? 뭐 이런 것들을 공부하는 것이 조직행동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생산관리라는 건 뭐겠어요? 자, 그렇게 생산을 하는 과정에서 공장의 크기는 어떻게 해야 돼? 어떠한 설비를 가져야 돼? 그걸 효율적으로 운영하는 방법은 뭐야? 뭐 이런 것들을 공부하는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MIS가 있는 거죠. MIS는 정보 시스템인데, 예전에는 우리 시험 문제에서 잘 안 나왔는데, 21년도에 막 나오기 시작해요. 뭐, 골치 아파요. 정보 시스템인 거죠. ERP. 왜 여러분들 라디오에서도 뭐, 이카운트 ERP 하는 그 ERP. 그런 게 MIS의 영역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국제 경영에 관련된 부분들이 있어요. 보통 세계화 해외 진출을 어떻게 하느냐를 포커스로 담고 있는 건데요. 여기도 시험 문제 잘 안 나왔는데 최근에 나오기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회계, 재무. 이렇게 보면 이게 이제 그 경영에서 8대 강론이라고 이야기해요. 근데 여기에 점점 더 많은 것들이 추가되고 있어요. 경영학의 현재도 경영학의 영역들이 점점 확장되고 있는 거고요. 그 확장됨에 따라서 우리의 시험도 점점 확장되고 있습니다. 깝깝하지요? 그게 현실은 현실이고요. 이런 것들을 같이 공부하게 되는 게 경영학의 이론, 그리고 이제 이런 것들을 배우고 또 문제 풀어보고 최종 정리해보고 하는 과정으로 우리 커리큘럼은 구성되게 돼 있는데요. 그러면 그 경영학의 범위가 그렇게 되어 있는데 우리 군무원, 군수직 경영학의 범위는 어떻게 되어 있느냐? 일단 경영학 원론에 관련된 부분이 한 축인 겁니다. 그리고 경영학 강론, 그래서 8대 강론이 다루어지는데요. 다행한 건 MIS와 국제경제는 20년도까지는 거의 출제가 안 되다가 문제는 21년도에 얘 한 문제가 출제가 됐어요. 그렇습니다. 근데 굉장히 기본적인 개념이기는 했어요. 그렇지만 우리 시험이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나 이제 이런 것도 문제를 낼 거야 라는 걸 예고하고 있는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돼 있고요. 각 비중은 어떻게 돼 있냐면 지금 우리가 문제가 공개는 21년도에 처음 된 거죠. 근데 그 앞전도 우리가 다 이렇게 복원시켜서 다 대충 어떤 문제 나왔는지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거를 좀 정리를 해보면 6년을 오버롤하게 총평균으로 보면 원론이 20%였어요. 그리고 강론이 80%였어요. 강론 중에서도 마케팅 무지하게 나오고 어느 날 해는 회계를 무지막지하게 내고 이런 시험이 이렇게 되면 안 되는 겁니다. 원래 이게 군인 정신으로 이렇게 밀어붙여갖고 시험을 냈는데 이게 점점 공개되고 하는 과정, 그리고 또 그 왜 나라에서 해서 이 정보를 공개해라 이렇게 했잖아요. 그래서 올해 공개된 거고 그렇게 하는 과정에서 이제 준비하는 과정들을 점점 겹친 거죠. 하루아침에 공개 못하니까. 그렇게 해서 최근 올해 것까지를 보면 원론이 한 30%, 저쪽에서 한 30%, 강론에서 한 70% 정도가 출제가 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경영 원론이 생각보다 중요합니다. 근데 저게 딱 보면 아는 것 같아요. 딱 보면 아는 것 같은데 이렇게 지문을 보면 긴가민가합니다.
이건 왜 그러냐면 원론을 제대로 공부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걸 이해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요. 대충 중요한 단어만 외우고 넘어가거나 이랬으니까 보기를 보면 조금만 표현이 틀어져도 뭔 말인지 모르겠는 거죠. 저하고 공부할 때는 그렇지 않게 원론 부분을 좀 확대시켰고 그거를 또 충분하게 개념적인 설명을 하면서 이론을 좀 진행하려고 해요. 구체적으로 어땠는지 한번 볼게요. 자, 출제 경향입니다. 실제로 경향 나온 건데 원론 측면은 뭐 최근 3년 평균 이렇게 되는데 조금 높아지긴 했습니다만 전반적으로 뭐 이때 좀 적게 나왔지만 7, 8문제 정도 나오는 6문제 반 정도가 최근이니까 전체의 비중이 굉장히 높은 거죠. 높은 거에 비해서 실제 선생님들 강의할 때 보면 원론 부분 슬렁슬렁 넘어가시는 경우들이 있어요. 쉬운 것 같아서. 쉬운 것 같은데 문제로 보면 어려운 겁니다. 그게 진짜 어려운 거거든요. 원론의 개념이. 자, 그리고 나면 조직행동론인데요. 처음에 좀 많이 나오다가 3문제, 뭐 평균 3문제 정도 보면 될 것 같아요. 조직행동론의 리더십에 관련된. 좀 이따가 세부적으로 어떤 내용인지 다 설명해 드립니다. 걱정하지 마십시오. 3문제 정도 뭐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이렇게 보면 원론이 중요한 거. 그리고 이제 인적 자원 관리, 마케팅, 회계 이런 데서 가끔 이렇게 뜬금없는 문제들이 나왔는데 이게 다 보면 옛날 얘기예요. 옛날 얘기. 우리가 이제 2019년부터는 이게 오픈을 준비하는 과정이라고 봐야 되는 거거든요. 이때는 시험 막 낸 거죠. 경영학 시험 이렇게 내면 안 되는 겁니다. 이거는 저처럼 이렇게 제가 또 이게 시험 전문 기관에서 이렇게 이 자격 시험에 관련된 스터디를 좀 한 사람이거든요. 우리가 보면 이렇게 나오면 안 되는 건데 경영학을 강론까지를 포함한다고 해서 이렇게 나오면 안 되는데 거의 곤조죠, 곤조. 마케팅에 관련돼서 이렇게 쓰는. 이게 군무원 군수직하고 뭔 관계가? 우리가 이제 전에 2017년 이전에는 우리가 품질 경영으로 시험을 봤잖아요. 그것도 굉장히 웃긴 거죠. 군무원 군수직하고 품질 경영 무슨 관계가 있습니까? 군인 정신이죠, 군인 정신. 응? 그렇긴 한데 어쨌든 이렇게 마케팅 중심으로 나오다가 이제 시간이 지나가고 공개를 준비하면서 보시면 전반적으로 강론을 비슷비슷하게 달아주고 있죠. 그래서 보면 3문제, 2-3문제 정도가 전반적으로 나오는 수준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제 시험으로서의 자리를 잡아간다. 특별히 21년 같은 경우에는 대충 이렇게 정리가 되는 과정이에요. 그 와중에 MIS하고 국제도 한 문제씩 나왔고요. 이 얘기는 나는 이제 앞으로 강론을 오버롤하게 해서 한 강론에 2-3문제씩 낼 거야 라는 사인으로 받아들여 줘야 합니다. 이런 것들은. 그래서 범위가 넓어졌어요. 가뜩이나 넓은 범위가 더 넓어진 거는 명확한 사실이에요. 요 시험의 구조를 보면 요 구조는 지금 우리 노무사 1차의 경영학 원론이 있습니다. 그거와 비슷한 형태의 문제 구성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대신 제가 지금 특별히 올해 거 분석해 보면 이렇게 쭉 스프레드 시켜서 여러 가지 강론들을 다루고는 있습니다만 그게 깊지는 않았어요. 범위는 넓어진 거 맞는데 깊지는 않게 올해는 다루고 있어요. 아마 범위가 넓어지는 거에 대한 반대급부로 너무 깊게 들어가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그러나 시험이라는 게 변별력을 주기 위해서 시험을 보고 있는 거기 때문에 우리가 20년 같은 때 보고 19년 하반기 같은 때 봐도 굉장히 수준이 갑자기 깊어진 문제들이 나오는 경우들이 왕왕 발생을 했으니까 넓은 범위, 깊은 수준도 종합적으로 준비해야 되는 거 아니냐라는 생각은 들기는 해요. 그러면 야, 이 어려운 군수직을 우야문 줬노? 쫄지 마십시오. 시험 공부해서 시험 볼 만한 수준입니다. 걱정하지 마십시오. 우리가 이제 전에 같은 데 보면 합격자 보통 보면 60점대 후반에서 70점대 요쪽 저쪽 왔다 가면서 하면 합격 컷이 바뀌는데요. 그 점수 맞기는 쉽지 않습니다. 그 점수 맞는 게 어려운 건 아닙니다. 할 만한 시험이니까. 오히려 경영학을 전략 과목화 시킬 수가 있어요. 우리가 국어나 행정 같은 경우에는 지문이 일단 많고 지문이 많거나 보기가 길거나 시간에 쫓긴다고요. 이게 75문제 75분이잖아요. 그럼 문제당 1분 막 이렇게 풀어야 되는 건데 만만치 않은 상황인 거죠. 2분이군요. 2분. 그렇게 풀어요. 140분이니까. 150분입니까?
시간 안에 풀어야 되는 거니까 시간이 보통 그래요. 공무원 시험이든 무슨 자격 시험이든 시간과의 싸움이 중요한데 경영학은 보기가 긴 것도 아니고 하기 때문에 오히려 원칙적인 개념을 이해하고 있으면 훨씬 쉽게 어프로치할 수 있는 그런 과목이라고 보실 수 있고요. 그 수준도 그닥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 하는 것만큼 깊지 않다. 원리를 이해하고 있으면 어프로치할 만한 시험이다. 라고 보고요. 조금 내용 좀 볼게요. 원론에서 보면 주로 많이 내오는 게 경영자에 관련된 것들 쭉 나오죠. 그리고 별로 중요하진 않은 건데 기업 집중 참 열심히 냅니다. 꼰째른 트러스트가 뭐가 그리 중요합니까? 실제 우리가 경영하는데 20년, 30년 전 얘기인데 어쨌건 계속 나옵니다. 계속 나오면 준비해야 됩니다. 그렇게 돼 있고요. 이 전략 쪽에서는 지식경영, BSC 주로 많이 나오는데 올해 가치사슬 얘기가 처음 나오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올해는 이전에 없었던 의사결정에 관련된 부분들, 그다음에 분업에 관련된 부분들. 근데 여러분들은 저렇게 지금 쭉 기출 상태를 보면 새로 나온 거라고 보이는 부분들이 있어요. 있는데 경영학을 공부하고 강의하는 입장에선 원론에서 충분히 나오고 다루어져야 할 부분입니다. 오히려 이제 경영학 시험이 경영학 시험다운 시험으로 바뀌고 있는 그러한 형태라고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아서 원론은 대충 이런 그림으로 되어 있고요. 그리고 이제 강론으로 가면 조직행동론인데 조직행동은 크게 보면 개인 행동, 그 다음에 집단 행동, 그 다음에 조직 행동 세 가지 트랙으로 나뉘는데 뭐 여기 정도가 이제 개인 행동이라고 보고 여기 집단 행동이고 조직 행동 이렇게 보면 뭐 예전에는 동기부여가 굉장히 중요하게 이루어졌었는데 최근 2년간 나오지 않았고 그 얘기는 나올 만한 것들입니다. 지금 제가 이렇게 소구분해 놓은 것들은 시험에 나올 수 있는 다른 시험들 무슨 뭐 예를 들면 경영지도사라든지 공무원 9급 7급이라든지 뭐 관련된 시험에서 뭐 노무사라든지 또 가맹거래사라든지 이런 경영학을 베이스로 하고 있는 시험들이 좀 있는데 그 시험들을 보면 다루어지는 부분인 거고 제가 경영학을 공부하는 사람의 입장에서도 이 정도는 경영학을 공부하면 알아야 하는 것들이에요. 그래서 그런 중요한 부분들이 나오고 있다는 거. 근데 이제 이런 거 보면 진성 리더십이라든지 집단 응징력, 권력이라고 보면 범위가 예전에는 내든 거 중심으로 냈었는데 넓어지고 있는 거는 분명하고 이런 것들은 조금 깊어져서 나오는 거죠. 잘 안 다루는 건데 시험 문제에 나오게 된 과정이에요. 조직행동 좀 그랬던 것 같고요. 올해 시험이 좀 특징이었던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인적자원관리입니다. 인적자원관리는 저런 트랙으로 직무라는 기본 개념 하에서 직무 중심으로 인사관리를 해야 되는 게 기본이거든요. 그래서 직무의 개념 하에서 확보, 개발, 평가, 유지, 보상, 노사관계관리 뭐 이런 것들이 주요한 이슈들인데 교육에 관련된 게 나오기 시작했죠. OJT. 그다음에 노동상권. 노사관계관리를 물어볼 거예요 라는 걸 이야기하는 거죠. 근데 대신 OJT나 노동상권에 관련 노동상권 다 알잖아요. 그러니까 깊지는 않은 거예요. 근데 범위가 넓어졌어요를 이야기하고 있는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마케팅이죠. 마케팅 옛날에 시험 많이 나왔었는데 이렇게 많이 나왔습니다. 마케팅 한 파트에서. 그런데 이렇게 문제수가 확 줄어드는 과정인 거죠. 마케팅은 마케팅의 역사적 개념의 변화가 한 트랙인 거고 소비자 행동, 그다음에 마케팅 스트래티지에 관련된 거, 그다음에 STP, 4P 이 정도가 마케팅의 이슈들인데요. 골고루 나오고 있습니다. 골고루 나오고 있는데 이전에 잘 안 나왔던 부분들이 나온 건 또 명확합니다. 범위가 넓어지고 있어요를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제가 뭐 이론에서 다 다뤄드릴 내용들입니다. 그 다음에 생산관리인데요. 이 거의 군인 정신이죠. 계속 냅니다. MRP, 재고비용. 뒤집어 보면 이 정도가 주요한 개념이에요. 또 생산관리에서 가끔 계산 문제 나올 수 있는데요. 그게 어떤 시험이고 통틀어서 뭐 생산관리건 재무건 회계건 나올 수 있는 계산 문제는 정해져 있습니다. 어차피 계산기 갖고 하는 거 아니고 손으로 풀어야 되고 암산으로 풀어야 되는 거면 나올 수 있는 계산 문제는 정해져 있습니다. 대여섯 가지만 알고 있으면 계산 문제 그냥 끝나는 건데요. 그 안에서 나와 있는 거고 수요 예측하고 지수 평화알인 거죠. 결과적으로. 이 안에 뭐 생산관리에서 보면 나올 수 있는 계산 문제라는 건데 올해는 특별하게 계산 문제가 1도 안 나왔어요. 그렇습니다. 자, 그리고 나면 회계예요. 회계 때문에 걱정 많이 하시죠? 우리 회계에서 가장 큰 장점은
회계에서 분계가 어렵거든요. 분계 이렇게 차변에다 모아놓고 대변에다 모아놓고 이걸 현금 남았으면 뭐로 자꾸 막 이런 것들이 복잡하다고 공부해야 될 거리가 많은 건데 그것이 시험에 안 나옵니다. 여적까지 나온 적이 없고 공인노무사에는 나옵니다. 우리 시험에는 안 나왔어요. 앞으로도 안 다룰 것 같아요. 주로 회계적인 원리, 회계 공준이라고 하는데 그런 것들, 그 다음에 재무제표, 손익분기점 뭐 이런 것들 나옵니다. 다만 작년 시험에서 보니까 감가상각하고 재고가치평가가 나와요. 근데 그 중에서도 제일 어려운 게 나왔어요. 그 얘기는 뭐냐면 몇 개는 좀 깊게 준비해야 될 걸 분개 안 한다고 설렁설렁 했다가는 안 돼요. 그런 사인을 보내고 있는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회계 생각보다 어렵지 않습니다. 간단합니다. 우리 또 개성상인의 후예들 아닙니까? 복식 무기를 그 옛날에 썼던 개성상인의 후예들인데 뭐 걱정입니까? 다 할 만한 것들이고요. 그다음에 재무관리가 있어요. 재무관리 계산 때문에 굉장히 고민하시는데요. 재무관리에서는 계산 문제 딱 두 가지라고 보시면 되는데 현재 가치, NPV 계산하는 거 하고 그다음에 가중평균 자본비용이 있어요. 우리 시험에는 안 나왔는데 곧 나올 겁니다. 왜냐하면 시험에 내면 꼭 내고 싶은 거거든요. 재무관리하는데. 이게 이런 시험들 보통 어떻게 되냐면 몇 가지 이게 교수님들이나 저 같은 그 제자나 이렇게 박사 과정에 있는 사람들 와갖고 문제 쭉 기존에 문제 나온 거 쭉 보고 그 문제 중에서 뭐 나왔던 거 보면 자기들이 공부했으니까 뭐가 중요한지 알거든요. 안 나온 것들 이렇게 낀가 넣는 거거든요. 올해가 그런 시험이었었어요. 올해가 그렇게 중요한 경영학을 공부한 좀 이렇게 뭐 공부 안 했다고 얘기하면 제가 뭐 약간 교만한 거니까 공부를 했던 사람이면 중요하게 생각하는 부분들에서 문제가 출제됐어요. 명확해요. 뜬금없는 문제들 아니에요. 저는 오히려 이 문제가 올해 21년 문제로 오히려 22년 문제가 예측이 가능해지는 수준으로 갔어요. 예전에 막 이럴 때 있잖아요. 이럴 때는 이걸 어떻게 예측을 합니까? 문제는 중구난방이고 갑자기 어느 문제 뺏겨와갖고 저기 뭡니까 그 공인회계사 문제 뺏겨와갖고 듣도 보도 못한 지문을 나오고 이러면 예측이 불가능한데 점점 이게 문제를 이제 공개하게 되니까 점점 예측 가능한 시험으로 모르겠어요. 저는 예측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대충 어떤 그림으로 움직이겠구나라는 그림이 좀 나와 있는 것 같아요.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우리가 강론의 부분들까지 좀 설명을 드렸고요. 전체적으로 보면 우리 시험이라는 게 비슷한 레벨에 있는 시험으로 치면 경영지도사 1차 경영지도사 1차의 경영학은요. 경영학 강론을 다루지 않아요. 원론만 다룹니다. 그래서 원론에 관련된 문제들은 경영지도사 문제가 우리하고 좀 매칭되는 시험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강론은 공인노무사 시험에 있는 강론의 것들이 대체적으로 매칭되는 시험이라고 보시면 크게 문제가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거 막 다 또 풀어보시겠다고 문제 구하러 다니시고 그러지 마세요. 제가 다 준비해 놓을 거니까 걱정하지 마시고요. 그래서 제 수업은 어떻게 구성이 될 거냐면 크게 세 덩어리, 이론, 그 다음에 기출문제풀이, 동형모의고사 이렇게 진행이 될 텐데요. 이론은 저는 한 번 설명할 거예요. 근데 이론 어떻게 설명할 거냐면 원론과 강론을 통합적으로 좀 학습할 수 있게 하고 이게 전반적인 이론을 이해에 기반해서 학습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할 겁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그렇게 공부하시면 되고요. 예습하시지 말고 이론을 전체적으로 한번 제 강의를 들으시고 교재 갖고 복습하시고 대충 이론에 대해서 개념 정리가 끝나면 한 번 정도 더 하셔야 되는데 그때는 뭐 할 거냐면 암기 포인트를 도출하셔야 돼요. 내가 이해해서 요거는 외워놔야 되겠구나 라는 거를 정리하시는 그렇게 이론은 준비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기출문제 우리가 풀이 들어갈 건데요. 기출이라는 건 뭐 우리가 복원한 기출하고 21년도 하고 다 같이 풀어볼 거고 그것만 하면 기본적으로 좀 양이 부족해요. 그래서 저는 기출문제 풀이를 어떻게 할 거냐면 단원별 기출로 갈 거예요. 그래서 경영학 원론 부분에서 뭐 조직행동에서 뭐 인사 부분에서 기출 것들을 우리 시험 문제하고 교영지도사나 노무사 기타 공무원 시험이나 회계사 시험 쭉 봐서 난이도별로 또 수준별로 이렇게 정리해서 여러분들이 충분히 좀 풀어드릴 수 있도록 하고 그거를 문제 하나 풀고 간단하게 설명하고 이렇게 가지 않을 겁니다. 이 각 문제가 하나 나오면 거기에 딸린 이론들을 복습하는 형태로 쭉 설명을 해드릴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문제풀이이지만 기출 문제풀이이지만 이론의 회독이 가능하도록 그렇게 구성해서 기출문제는 좀 하도록 할게요. 그래서 이론 강의, 기출문제풀이 같이 묶여져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래서 여기 벌써 3회독 되는 거죠. 동형 모의고사 볼 때는 요때는 이제 시간 싸움 하고 있는 겁니다. 이제 시험에 관련된 패턴으로 온 거니까 시험의 포메타에서 하나 푸는데 시험 문제 얼마 걸리지, 그것도 안 풀리는 거 계산하겠다고 막 그거 이게 더하기 빼기 그런 거 아닙니다. 이제 1분, 2분 안에 축축축 풀어나가고, 아는 것들은 빨리빨리 체크하고, 일단 모르는 거 뒤로 제껴놨다가 다시 쫓아와서 이렇게 이런 연습들, 실전 트레이닝 하는 거고요. 그거 실전 대비 감각 배양하고, 그 다음에 난이도도 제가 좀 이렇게 바리에이션을 할 거예요. 그래서 다양한 난이도를 좀 체험해 볼 수 있도록 하고요. 그 다음에, 제가, 기간의 경험으로, 파이널로 출제될 수 있는 부분들 다시 한번 정리해보는 같이 출제 예언 강의, 예언을 위한 이론 정리 뭐 이런 것들 같이 하는 과정으로 1년 동안 좀 진행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좀 강의를 하겠고요. 이론은 말씀드렸다시피 범위가 넓어집니다. 게다가 좀 깊어지고 있어요. 그거를 전체적으로 같이 좀 반영하도록 하고요. 전체 이론을 좀 그림처럼 연결해서 제 강의에는 이미지 같은 게 굉장히 많아요. 이미지로 사진처럼 기억하면 훨씬 기억이 오래 가요. 그래서 그런 거, 그래서 우리 교환 만드는 매니저들이 막 쌍코피 터져요. 미안한데 나중에 맛있는 거 사줄게요. 그다음에 이해를 기반으로 암기량을 좀 줄여야 돼요. 생으로 다 외우려고 그러면 외울 수도 없고, 그래서 이해를 기반해서 외울 것만 외우는 암기량 줄일 수 있게. 그다음에 제가 또 이런저런 경험이 많지 않습니까? 강의도 여기저기 했고, 뭐 기업 직무 강의, 문제 해결, 의사결정 이런 것도 했고, 사례가 많이 알아요. 그걸 기반으로 또 어려운 이론을 최대한 쉽게 설명해 보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출 문제풀이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문제풀이하고 핵심 요약을 같이 좀 해서 실전 대비 응용 능력을 좀 향상시키는 거. 그래서 기출 문제 우리가 막 뜯어보면 대충 난이도 설정 가능합니다. 그다음에 조금 심화된 문제들 풀어보기는 해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제가 다른 강의 할 적에는 예를 들어 노무사 강의다 그러면 60점 맞으면 되는 거잖아요. 근데 우리는 아니잖아요. 남보다 한 문제 더 맞춰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시험은 반드시 이 변별력이 있어야 되니까 쉬운 문제 있고 어려운 문제 있다고요. 어려운 문제 맞춰야 돼요. 남보다 더 맞아야 돼요. 그러니까 심화 문제를 별도로 좀 해서 같이 좀 풀어보면서 강하게, 거칠게 이게 커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게 해서 응용력 가능할 수 있도록. 그다음에 오답 노트를 같이 좀 해야 돼요. 문제 양치기라고 그러죠. 양치기. 문제만 드립다 풀어요. 문제 풀면 뭐예요? 틀리는 거 계속 틀리는 건데 내가 뭐를 알고 뭐를 모르는지를 알아야 해요.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걸 다 기억해요? 못하니까 오답 노트가 필요한 거예요. 오답 노트 내가 이게 작성해서 이게 막 요즘은 앱도 좋아서 막 저절로 막 오답 노트가 작성되고 그러는 거 있어요. 그런 거 좋은 거 아니에요. 왜냐하면 내 손발이 피곤해서 많이 적어보고 많이 고생을 해야 크게 머릿속에 남습니다. 그래서 오답 노트를 작성해서 암기 노트 만들어야 합니다. 그렇게 하는 과정 그래서 같이 좀 다뤄볼 거예요. 그리고 이제 동형 모의고사죠. 실전 대비 마지막 점검하는 거고 출제에서 핵심 이론 정리 별도로 해드릴 거예요. 이게 와장창 맞으면 난리가 나겠죠. 제가 뭐 점쟁이도 아니니까 그런 건 아니지만 나올 만한데 안 나왔던 거 한번 정리해서 같이 한번 알아보는 그런 거예요. 뭐 대단한 요것만 공부하면 그런 게 어디 있어요? 그런 거 없습니다. 공부의 기본량이 많아야 여러 가지 이 상황에 대응할 수 있는 겁니다. 또 고난이도 대비 이 출제 포함시킬 거고요. 최신 트렌드 응용 문제 예를 들면 우리가 뭐 기업에 관련돼서도 이게 요즘 많이 얘기되는 거 중에 하나가 기업의 사회적 책임이에요. 사회적 책임만 얘기되는 게 요게 1, 2년 전이면 요즘에는 ESG 경영이라고 해서 뭐 이런 것까지 새로 나와요. 근데 이게 문제는 시험에 나와요. 이게 출제하시는 분들이 현역에 계신 학문하시는 분들이 많다 보니까 이런 것들을 내요. 지금 최근에 이슈되는 것들을 많이 냅니다. 어쨌든 그런 것들도 저도 최근에 학문을 같이 공부하고 있는 사람이니까 좀 보도록 하겠고요. 어쨌든 남보다 한 문제 더 맞히게 그렇게 동형 모의고사는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준비할 거고요.
자, 학습 방법 얘긴데요. 맨날 이런 거 물어보죠. 맵 태독을 해야 돼요. 예습해야 돼요. 복습해야 돼요. 뭘 물어봐요. 생긴 대로 공부하면 되지. 그죠? 내가 맞다고 생각하는 방법으로 하면 돼요. 하면 되는데 굳이 제가 가이드를 해드리자면 예습은 필요 없습니다. 경영학의 배경 지식이 있던 없던 뭐 경영학과를 나왔다고 하면 지금 이 시험 잘 할 것 같아요. 그런 게 어디 있습니까? 똑같습니다. 여러분도 학교 다니시면 알지만 무슨 전산학과 나왔다고 개발하려면 합니까? 다 비슷비슷하지? 그러니까 어차피 모르는 얘기니까 모르는 거 봐봐야 머릿속에 안 들어옵니다. 강의 들어보시고 먼저 듣고요. 예습하지는 마시고 복습하셔야 됩니다. 복습하고 문제 풀어봐야 됩니다. 틀린 문제는 오답 노트로 정리해야 됩니다. 그래야 내 거 되는 겁니다. 20회독을 하면 뭐합니까? 20회독만 한 거지 내 머릿속에 남는 거 없는 거니까. 회독 많다고 좋은 거 아닙니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예습보다는 복습이 중요하다. 문제 풀면 오답 노트 꼭 작성해라. 내가 뭘 알고 뭘 모르는지를 아는 게 훨씬 더 시험 준비에는 중요한 거다. 라는 얘기할 수 있고요. 암기, 계산 도대체 어떻게 합니까? 암기는 뭐 교양책이 이렇게 두꺼운데 그거 다 외울 거예요? 뭘 암기를 물어봐. 일단 이해해야죠. 전체를 이해하고 난 다음에 필요한 부분을 암기하는 겁니다. 생짜로 암기한다고 암기되지도 않고요. 암기할 수도 없습니다. 이론을 전반적으로 이해하고 필요한 것들을 암기하는 거. 계산 문제 맨날 걱정하시는데요. 우리 시험에 계산기 안 갖고 들어가잖아요. 계산기 안 갖고 들어간다는 얘기는 뭐예요? 계산할 수 있는 문제만 나온다는 얘기예요. 정말 계산 문제는 5문제, 이게 왜 안 나오지? 계산 문제는 5문제 안쪽으로 나올 거입니다. 그리고 21년 같은 경우에는 한 문제도 안 나왔어요. 별로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그리고 나올 문제는 정해져 있으니까 그거 준비해 갖고 들어가시면 됩니다. 걱정하지 마시고요. 그 다음 거기까지네요. 거기까지 설명드리고 그런 것도 많이 물어보세요. 비전공자인데 가능합니까? 애초에 말씀드렸다시피 비전공자가 공부해서 하는 겁니다. 오히려 어설프게 아는 게 생짜로 모르는 것보다 훨씬 더 유용합니다. 그렇고요. 이 시험은 대단히 어려운 시험은 아닙니다. 그렇지만 꾸준히 준비하지 않으면 또 안 되는 시험이에요. 범위가 좀 있어서 그런 부분들 제가 여러분들이 시험에 나오는 것들을 다 다뤄드릴 수 있도록 저 열심히 노력할 거예요. 그런데 저만 노력하면 여러분들은 그냥 합격이냐? 그렇지 않습니다. 제가 할 수 있는 건 답을 퍼서 입 앞까지만 갖고 가는 거예요. 그거 입 벌려서 씹어서 삼키시는 건 여러분이 해야 되는 겁니다. 제가 그것까지는 대신 씹어서 삼키게 해드릴 수는 없어요. 서로 노력해야 되는 과정인 거고요. 어쨌든 그런 과정, 서로가 같이 노력을 해서 여러분들이 원하시는 목표, 우리 인생이 달린 문제잖아요. 그 목표를 달성할 수 있도록 같이 힘을 합쳐서 노력해서 1년 후에는 서로 수고했다고 등 두드리고 막걸리도 한 잔 먹고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 우리 본 강의에서 만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등록할까 말까 고민하시는 분들 막 있습니다. 생각났을 때 하세요. 지금 시작하는 게 가장 빠른 가장 빠른 거니까 가장 빨리 준비해야 가장 멀리 갈 수 있고 가장 잘 준비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본 강의에서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